안녕하십니까, 데르센입니다. 최근에 캡션 프로 강좌 좀 많이 못 올렸었는데 사실 좀 그렇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캡션 프로 강좌 때문에 제 영상을 구독해주고 봐주시는 분도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뭐 약속을 해놔놓고 캡션 프로 강좌를 부득이하게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비워두고 다른 강좌 위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하나의 영상, 이틀에 하나의 영상 정도는 좀 꾸준히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캡션 프로 강좌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좀 찐득하게 강좌를 진행하면서 캡션 프로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쉽게 알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도 한 번쯤 기억을 되새겨서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득이하게 영상을 많이 못 올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캡션 강좌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은 여타 다른 글로벌 컨버팅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캡션 프로만의 필살기죠, 컬러 밸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물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일단 작업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볼 건데요. 일단 보정은 아직까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업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그냥 여기서 바로 이제 컬러 밸런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만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보정은 일단 제껴두고 말이죠. 자, 먼저 컬러 밸런스. 제가 컬러 밸런스로 넘어왔습니다. 이 컬러 밸런스가 보면은 여기 보면 컬러 밸런스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마스터, 3웨이, 섀도우, 미드톤, 그 다음 하이라이트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여기서 마스터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컬러 톤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마스터는 지금 캡처한 그 패턴과는 조금 안 맞아요. 마스터는 예전 버전에서 이게 많이 사용됐었는데, 지금은 이 3웨이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더 정교하게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일단 3웨이 방식으로 선택하시고 보정하면 되는데, 옆에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3웨이 하나의 여기가 창을 열어두고 이제 휠 스크롤을 돌리면서 이게 맞추는 거고, 이제 섀도우는 말 그대로 섀도우 영역만, 미드톤은 미드톤 영역만,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 영역만 보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그냥 섀도우 놓고, 섀도우 아니죠, 3웨이 방식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 여기 미드톤, 섀도우,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이렇게 다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먼저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을 먼저 아셔야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사이드 쪽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바가 있죠. 자, 이 바가 뭐냐면은 채도입니다. 채도, 세츄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컬러의 농도, 밀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옆에 이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밝기입니다. 밝기. 예, 미드톤 영역의 밝기. 예, 그리고 하이라이트 영역의 밝기, 이런 밝기 영역인데, 이 밝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 컬러를 지정해 놓고 밝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컬러 자체가 많이 뿌옇게 완화가 되죠. 즉, 쉽게 말씀드려서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파란색에다가 밝기를 밝게 올리는 건 어떤 식으로 비유가 되냐면은 흰색 컬러를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흰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그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파란색에다가 어두운 색을 좀 추가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조금만 추가해주면 상당히 깊고 진한 파란색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휴죠, 휴. 예, 그러니까 색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 영역 안에 이 휠 테두리 안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색조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채도를 맞추고, 그 다음에 밝기를 맞추고, 자, 이런 방식으로 보정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느냐? 쉬워요.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드톤에서 얘를 붉은색 쪽으로 가지게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여기서 채도를 조정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내리고 올리고 해서 채도를, 붉은색에 대한 채도 값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세밀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밝기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예,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러니까 이 미드톤 영역에만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보정 프로그램이 다 그렇듯이 말이죠. 눕기를 따가지고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 한 특정 밝기에만 컬러가 관여하지 않아요. 즉, 결국은 전체적으로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컬러가 바뀌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은, 미드톤을 건드렸다고 해서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컬러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호 간에 약간씩은 컬러가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조정을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가서 새로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원으로 옮기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원 안에서 그냥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원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원위치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움직이는 거에서 좀 더 세밀하게 지금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막 휙휙 움직이죠. 근데 여기서 좀 세밀하게 움직이고 싶다 하면은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게 되면 움직이는 반경이 제어가 됩니다. 상당히 조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막상 이렇게 막 되게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때요? 해보니까 어때요? 되게 간단하죠. 사실 이렇게 간단한 원리로 캡처원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지만은 정교하면서 상당히 완성도 높은 그런 결과물을 뽑아주는 것이 바로 캡처원 프로입니다. 제가 캡처원 프로 강좌를 하면서 캡처원에 대해서 너무 좋게 이야기하는가 아닌가라고 라이트룸 유저분들이 어떻게 잘못 오해하실 수 있지만 라이트룸 강좌나 라이트룸 제가 이번에 출판한 책 같은 경우는 라이트룸만 칭찬을 했어요. 캡처원에서는 캡처원에 관해서만 칭찬을 합니다.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뭐 채도라든지 기타 다른 보정은 하지 않고 오로지 컬러 밸런스만 가지고 보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청바지의 색깔이 지금 청색이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청색에 대한 컬러를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청색 블루 톤을 가져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섀도우, 미드, 하이라이트 이 중에서 선택하셔서 말이죠. 자,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를 해보면은 이전 사진, 이 위에 게 이전 사진이거든요. 이전 사진에 비해서 밑에 사진이 확실히 많이 푸른색을 좀 띠고 있다.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이라도 푸른색을 띠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과연 어느 정도의 그런 컬러 톤을 집어넣는 게 제일 좋으냐인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사진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은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컬러가 과한지 안 과한지 이 부분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정을 할 때는 너무 과한 보정은 대신 피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채도가 조금 낮은 것 같으니까 조금만 올려줄게요. 여기서 조금만 채도를 올려주게 되면 이전 사진에 비해서 이제 차이가 조금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주인공이 인물인데요. 사실 이 인물 쪽에 이제 광도, 라이트를 얼마나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왜냐면 이 부분도 미드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는 역시 좀 너무 과하게 끌어올렸네요. 좀 많이 끌어올려줬어요. 근데 사실 이게 디테일, 그러니까 인물 쪽에 지금 셔츠 보면은 이 디테일이 너무 밝아서 날아간 부분 있죠. 이걸 살리겠다고 이걸 끌어내려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인물이 되게 컬러 자체가 탁해 보이고 사람이 생기가 떨어지게 돼요. 해볼까요? 간단해요. 해보면 알아요. 자, 확실히 여기 부분에 디테일은 살아나겠지만 인물 쪽의 얼굴이 윤기가 없고 상당히 생기가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컬러 톤을 이렇게 잡았으면은 이 하이라이트 쪽은 될 수 있으면은 이 중간 지점에서 위쪽으로 가주는 것이 그래도 낫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더 올려주고 여기서 일단 올렸어요. 뭐 조금 밝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섀도우 영역인데요. 지금 이제 사진을 먼저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인물이 주인공이죠. 이 의상이나 인물이라든지 피팅 촬영이 이런 주인공인데 이 배경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컬러톤, 이 어두운 영역, 섀도우 영역 컬러톤을 지금 이 값보다 강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조금만, 아주 조금만 내려가지고 이 정도로 맞춰줍니다. 자,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또 밝게 할 것인지 어둡게 할 것인지 이것을 또 판단하셔야 되는데 밝게 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만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대비를 줘서 인물과 배경을 좀 분리시키는 효과가 있죠. 섀도우 영역을 작업했으면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이 하이라이트 영역도 사실 그냥 둬도 되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살짝 건드려 줄 겁니다.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건드려 주냐면 저는 이 파란색과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인 노란색 쪽으로 좀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색 쪽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노란색 쪽으로 서서히 슬라이드 바를 당겨줍니다. 자, 당겨주니까 이 하이라이트 부분, 이 부분이 노란색이 들어가면서 이미지가 이전과 다르게
전부 다 파란색이 아니라 이 적정하게 차가운 곳과 노란 곳이 노란색이 따뜻한 느낌이 적절하게 조화가 된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전 사진과 원본이죠, 현재 사진과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도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내려버리게 되면 이 주변에 디테일은 살아나지만 컬러 자체가 탁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끌어올려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끌어올려 주니까 인물이 상당히 얼굴에서 입체감이 생기고 얼굴의 피부톤 자체가 좀 노란색, 그러니까 저채도의 노란색이 아니라 좀 밝으면서 노란색이 나다 보니까 생기가 나는 효과가 있죠. 이때까지 보정한 걸 보면 쭉 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딱히 노출이라든지 화이트 밸런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샤픈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컨트라스트, 세추에이션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드린 거는 저는 여기서 컬러 밸런스만 딱 건드렸습니다. 자, 컬러 밸런스 건드려 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이거는 이제 라이트룸에서는 이제 스플릿 토닝이라는 기법을 해가지고 이거랑 비슷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라이트룸을 제가 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 라이트룸 정말 많이 쓰고 라이트룸 강좌도 하고 있고 라이트룸 책도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반응도 상당히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솔직히 컬러 밸런스 자체를 그 스플릿 토닝으로 이거 구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스플릿 토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되게끔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세밀하게 바로바로 보정을 하고 빠르게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컬러 밸런스를 이길 수 없고요. 정교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함에서도 컬러 밸런스를 따라오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캡션 프로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생각보다 조금 다루기 어렵고 메뉴라든지 인터페이스 자체가 라이트룸보다 조금 어렵긴 해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처음 입문한 당시 시작부터 이것을 선택해서 활용한 이유가 뭐냐면은 당연히 그만큼 좋은 결과물을 보장해주고 내가 실력만 올라가게 되면은 이 가능성 자체가 결과물의 가능성이 사실 무한대라고 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